자,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습관은 어떻게 인생이 되는가입니다. 저자는 강이든 시로 독일계 기업 보쉬에서 엔지니어 일을 거쳐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유년 시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시절 생각 없이 훌쩍 떠난 남아공에서 1년을 보낸 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습관들로 이루어지기에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서 군조가 있습니다. 자, 매일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꾸준히 행동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파스텔은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은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을 키운다? 실력을 키우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변화를 대하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수동적 태도와 능동적 태도가 있습니다. 수동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변화의 순간에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보류한 채 결정되는 대로 혹은 제3자에 의해 강요되는 대로 몸을 맡길 뿐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하는 것이라곤 불평과 불만입니다. 결국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가 초대한 모임, 새로운 업무, 새로운 수업 같은 많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당신만 모르는 글쓰기 힘입니다. 글쓰기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작가인 유시민 씨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글로 적지 않으면 진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생각들은 종이에 글로 나타나며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몰랐던 고민의 이유들을 명확해지고 이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을 마구 적어 나가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했던 생각들이 걸러지고 정제되어 가지런히 쌓입니다. 막연히 불안했던 마음은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디지털 시대라지만 글쓰기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이며 스스로의 능력을 내보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학을 지원할 때 논술고사라고 해서 논술을 쓰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은 결국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목표와 기한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 동창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창들 중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상당수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일하며 비교적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던 그는 당시 담임교사가 원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담임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간직할 것을 꾸준히 지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 40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목표를 생각하고 기록해 간직하도록 말입니다. 아무런 목표나 기한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금방 흔들리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의 성과와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당장 드림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 중에서 가장 이루기 쉬운 항목 3가지만 우선 실행해 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못 입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기. 그것도 참 어려운 거죠. 휴일바다를 보고 오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먹기와 같은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당장에 실천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불안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성적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열정을 바치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래가 불안하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All is well이라고도 하죠.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최소한 1년은 시도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진짜 결국은 스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여행은 최고의 공부다의 저자이자 사회적 혁신기업 안시준 대표는 여행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자신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자신에게 시간, 환경, 용기를 선물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무엇인가? 시간, 환경, 용기를 선물하라고 합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행자의 하루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10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에 부딪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이란 꼭 어딘가로 떠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걷던 골목도 항상 지나치던 동네 상점도 마음과 감정에 따라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책을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만 기다리지 말고 지치고 힘들 때면 몇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바로 여행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이 내용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집 밖으로 외출 여행입니다. 자, 힘들고 지루하며 무기력한 일상을 고민하는 사람은 방 안에서 TV나 영화를 보고 혹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주말을 보냅니다.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마음속 무기력함, 지루함, 답답함을 절대 없앨 수 없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면하게 되면 일상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새로운 경험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도희 씨는 그의 저서 숨쉬듯 가볍게 해서 경험을 회피하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을 더 이상 차단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스 프로젝트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우울감, 답답함, 무기력함이 결국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감정임을 깨닫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무기력했던 몸에 활기가 돌고 새로운 자극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집중하며 어느덧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선생님이 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공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학생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죠. 자, 신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공평한 것을 하나 주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시간을 잘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1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이 생긴다면 일주일이면 50분, 한 달이면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운동하는 습관이 들어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선생님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TV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다른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왜 항상 선택 앞에서 망설였는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의 건강한 가치관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공부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고 싶고 어떤 직장 생활이 행복을 줄지에 대한 직업관을 정리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연애관, 소비관, 행복관, 인생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김없이 가치관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당장 하던 일을 잠시 덮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합니다. 자,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가능한 모든 방면에 대해 가치관을 생각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삶의 리더는 반드시 자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독일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손을 들고 교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다행히도 그때의 질문과 고민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내가 바로 내 삶의 리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내리는 것이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질문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만족스러운 삶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매번 얘기합니다. 돈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을 연습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불안해하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하면서 한숨 짓고 힘들어한다면 돈에 지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돈이 아니라 과감한 행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꿈을 정하지 말고요. 오로지 돈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요.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은 지배해야 하는 대상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06년 행복경제연구소에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재분석해 소득을 9개 층으로 나누고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득 최하위 계층부터 소득 3순위까지는 소득과 행복지수가 비례하여 늘어났지만 소득 2순위부터는 소득이 늘어남에도 행복지수는 늘어나지 않고 1순위 소득 계층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